네, 이렇게 해서 우리 슈퍼개미스타님의 레슨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주부와 직장인들을 위한 유익한 이러한 수급, 그리고 수급의 중요성, 그리고 역배열은 좀 제외를 하자. 또한 지금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런 세 가지 포인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겐스탁 주식 종목 박건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바로 좀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용 구충제 성분이죠. 이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지금 테마주까지 생긴 정도인데요. 이로 인해서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체죠. 제일바이오 혹은 진바이오텍이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박건영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상 일각의 주장일 뿐인데 과연 좀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구충제 펜벤다졸은 요새 시장에서 핫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네. 이게 구조적으로 약학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펜벤다졸은 기본적으로 이제 벤지미다졸이라고 하는 계열의 구충제 약인데 동물한테 쓰는 게 이제 펜벤다졸이고 사람한테는 보통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 같은 다른 약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충제로 일반적으로 먹는 게 기존의 알벤다졸이라는 약인데 이렇게 비슷한 계열의 약들은 전부나 같지는 않지만 대부분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하는데 전혀 다른 기적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는 없다는 게 일단 좀 의학계의 주장이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는 임상 과정에서 일단 유효한 데이터가 아예 없다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에게 쓰는 구충제인 다른 알벤다졸이나 메벤다졸의 경우 사실 사람에게 항암을 목적으로 임상을 과거에 시도한 데이터가 실제로 있었는데 기존의 구충제 목적이 아닌 항암 치료 목적을 위해서는 과용량을 계속해서 투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독성 문제로 과거에 문제가 실제로 많았던 약입니다. 그래서 약명은 다르지만 같은 계열로 보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의학적으로도 이 분야는 논란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차츰 유효한 데이터나 임상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는 어떤 실효적인 증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기대감에 선 반영이 되었고 관련주들 제일바이오나 진바이오텍 등이 급등을 하였는데 어디까지나 현재 단계에서는 효과가 있던 없던 아직까지는 풍문일 뿐 추가적으로 진입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종목별로 조금 갈리기는 하였는데 강했던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윗꼬리를 만들면서 많이 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제 관점은 추가적으로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수익 구간을 다시 노려볼 수는 있겠으나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인 만큼 장중에 대응이 바로바로 불가능하신 분들은 매매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구충제에 관해서는 아직 일각의 얘기일 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실적 관련주에 좀 포커스를 좀 더 맞추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박건영 대표님, 현재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던 폴더블폰이나 이 PCB 관련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 SFA 반도체 등이 좀 다시금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실적 시즌의 수급 관심 섹터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는 일단은 IT 쪽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그리고 FPCB 쪽 조정 구간이 살짝 있었는데요. 종목마다 좀 다르기는 하는데 BH나 네페스 정도가 장중에 낙폭이 마이너스 8에서 9% 정도까지 확대가 되면서 조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살짝 있었습니다. 내용별로 본다면 BH 같은 종목은 이제 전일장에서 아이폰 11의 기존 OLED 패널이 아니라 LCD 발주를 늘렸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이제 SFA 반도체나 기타 여러 PCB 관련주들이 반등세가 나오면서 또 우려가 조금 잠식되었는데요. 일단 시장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근래 이제 소부장 계열 이제 종목마다 조금 갈리기는 하겠지만 소재나 부품 장비 쪽은 어느 정도 조정 구간은 유효해 보인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주도 업종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인 조정 구간은 겪을 수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단가 싸움 구간으로 트레이딩 영역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좀 반도체 장비주까지 좀 들어봤고요. 앞으로 이 이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업종이 있으면 좀 어떤 것들을 뽑을 수가 있을까요? 네, 내일부터 이제
11월 1일부터 네. 중국이 이제 5G 상용화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한국, 미국에 이어서 그리고 대규모 중국 시장까지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막하는데요. 이번 5G 국내 투자 네.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무려 설비 투자 기간이 2022년 하반기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또한 계속해서 네. 살아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래 통신장비주 흐름들이 1차 시세를 낸 뒤로는 많이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노키아 주가 네네. 급락 관련해서 국내 통신장비주들이 KMW를 필두로 전부 다 급락을 하고 하단에서 다시 시세를 많이 반납한 경향이 있습니다. 대세적으로 본다면 중간에 KMW 같이 이제 큰 시세를 냈고 어느 정도 대장 역할을 하였던 종목들은 향후 추가적으로 조정 구간을 겪게 되면서 아주 큰 수익 구간은 지금 힘들어 보이나 이따 종목 추천 시간에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지만 기육 네네. 투자 관련 수혜 종목들은 여전히 많이 큰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시장이 계속 테마 순환매가 빠르게 스위칭되고 네네. 있는데 오늘도 뭐 가상화폐나 그래픽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하였죠. 하지만 이런 테마주들은 이제 추격 매수는 추가적으로 승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이성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면서 어느 정도 경기에 영향을 많이 안 받고 사이클을 타고 갈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통신장비주가 밸류적으로도 네. 매우 괜찮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2022년 설비 투자까지 주가는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 1차 시세를 만들었던 구간에서 지금 많게는 50%까지도 빠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저희가 또 다시 수익을 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실적이랑 경기에 영향을 많이 안 받고 네. 자금 집행이 계속해서 투입되는 업종으로 통신장비주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개별 테마에서 좀 활발하지 않은 이러한 상태라는 점에서 현재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가장 잘 맞는 실적 관련주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 통신 장비 쪽으로도 좀 주목을 해 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건영 대표님,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좀 봐야 될 추천주가 있다면 좀 어떤 것을 좀 뽑을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네. 솔리드라는 종목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코드 번호 050890입니다. 네. 050890. 이 종목은 이제 5G 중계기 납품회사로 국내 중계기 관련 1등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지국에 보통 중계기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번에 4G에서 5G로 이동통신 세대가 변경되면서 바뀐 점이 하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G는 이제 기존 4G보다는 이제 회절성이 현저히 좀 떨어지고 직진성이 조금 강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절성은 말 그대로 좀 꺾이는 성질이고 직진성은 말 그대로 반대로 좀 직진하는 성질인데 앞에 이제 건물이나 장애물 등이 있을 때 직진성이 강한 5G는 당연히 뚫고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4G 설비 투자 되시기 때는 기지국 한 개당 보통 반경을 15km 정도를 커버를 했는데 5G 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성질들 때문에 3.5km밖에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점점 촘촘하게 깔아야 된다는 논리가 됩니다. 따라서 기지국 관련 국내 중계기 납품 종목으로 솔리드를 소개해드리고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5,260원 정도, 5,26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는 4,900원 정도 라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솔리드에 대해서 추천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박건영 대표님, 현재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좀 지수 대응에 대해서 좀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딱히 좀 재미있는 뉴스 전달이 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상승이 좀 되게 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지금 코스피 코스닥 현재 2100포인트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좀 지수 전략까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대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장마감 이후에는 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를 또 발사했다고 속보가 또 나왔죠. 내일 장 초반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보면은 방산주가 이제 좀 시초가에 좀 강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을 타고 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갈리기 때문에 시초가만 강했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의 경협주 같은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추가 조정 구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연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이제 어느 정도 트레이딩 영역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향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요 기업들 3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조금
기점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업종별로 조금 분할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조금 원칙적으로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테마주에는 조금 많은 비중은 실지 않고 실적주 위주로 조금 담아가시는 전략 이렇게 좀 세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전장부터 많은 종목들이 우르르 실적 발표가 이어졌는데 여기 실적주에 맞춰서 포커스를 좀 봐라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박건영 대표님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건영 대표님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별톡방 상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동양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지금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대표님, 이 동양 네트워크스 860원 20%의 현재 지금 상담을 주셨습니다. 동양 네트워크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양 네.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동전주죠. 네, 맞습니다. 동전주에다가 실적 흐름을 잠시 좀 체크를 좀 해보시면은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네. 다 적자입니다. 다 적자니까 동전주가 됐겠죠. 네. 그렇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ROE 역시 뭐 마이너스 2017년도에도 뭐 33%, 네. 그다음에 뭐 현재 19년도에도 뭐 마이너스 뭐 79% 정도 되면서 자본이 서서히 계속 잠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본이 50% 이상은 아직 넘지는 좀 않았지만 이 정도 적자 폭이면은 자본이 50% 이상 잠식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게 좀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위험성은 상당히 고위험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은 실적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앞에서 교육한 것처럼 네. 5,000원에서 머물렀었던 주가가 결국 뭐 동전주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밑도 끝도 없이 빠지는 경우가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등시 그냥 나오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뭐 바닥은 현재 800원 부분에서 좀 잡는 신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타나주면은 뭐 1,000원 부분 정도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주면은 이렇게 뭐 3년 연속 적자에 동전주를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안정성이 좀 급등하는 종목들도, 네네. 안정성이 갖춰진 종목들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굳이 이렇게 좀 위험한 종목을 좀 얼마나 먹겠다고 네. 접근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네. 1,000원 반등이 좀 나오면은 네.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동양 네트워크스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수고 고민이 많으십니다. 고민이 많으셔서 우리 전화 연결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지금 전화 주셨을까요? 아까 선생님 네네. 말씀하셨는데 신라젠이요. 신라젠. 현재 지금 신라젠에 대해서는 매수가가 얼마나 될까요? 비중과 함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19,950원에 네. 20%요. 19,950원에 20%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도 아직은 좀 시가 오늘의 지금 비해서는 조금 상승 쪽에 하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라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신라젠 시청자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신라젠 제가 앞서서 교육해드린 종목인데 좋은 말이 좀 안 나갔었죠. 가슴이 뜨겠습니다. 예, 좋은 말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은 기업인데 그 임상 이슈가 하나 좀 붙어 있어가지고 최근에 조금 올라가는 신용을 좀 하는 모습은 좀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임상 이슈가 없어져 버린다 하면은요, 그냥 실적 악화인 종목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리기 시작을 하면은 또 과거 흐름과 또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과거 흐름이 밑도 끝도 없이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위험 관리는 반드시 좀 자꾸 접근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음 지지 라인까지 또 커요.
그래서 한 20% 정도 또 밀려야지 이제 또 꺾일 수 있는 자리인데요. 그 정도까지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에서 매수가 금방이니까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냥 나오셔가지고 안전한 제약주에서도 이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종목으로 옮겨 타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신라젠은 HLB가 거진 주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이제 현재 고점 형성이 나타나질 조짐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개가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신라젠 역시 밑으로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좀 종목 교체 의견을 현재가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그러면 매도해야겠네요. 예, 매도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안정적으로 쉽게 올릴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종목 교체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스타님의 내일장에 대해서 공략도 한번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시장이 흘러갈까요? 내일 시장은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이 일단은 뭐 화장품주들이 낙폭과대 반등 흐름이 좀 나타나준 모습이었고 바이오주들 조금 반등 나오다가 뭐 꼬리를 좀 맞은 모습인데요. 네. 오늘 내일 좀 올라가는 것에 오늘 내일 올라가는 것에 뭐 커다랗게 뭐 연연하면서 하시기보다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더 포커스를 잡고 접근을 하면은 시장 뭐 오늘 빠지고 내일 올라가고가 저는 그렇게 커다랗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그 맞추는 거 역시 괜히 에너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 흐름이면은 그 박스권 흐름에서 대응을 해 가시면 되시고요. 상승 흐름이면 상승 흐름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해 가시면 되시고 하락 추세다, 하락 국면이라고 하면은 하락 국면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해 가시면 된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응을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빠르게 퀴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금리 결정의 회의인 FOMC 회의에서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총 몇 bp 인하를 했을까요? 라는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번 25bp고요. 우리 지금 정답자 이벤트 당첨자분들 1864님, 3560님, 2090님이 차지하셨습니다. 이 세 분께는 원하시는 토겐스탁 스타님들의 VIP 3일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토겐스탁에서 원포인트 투자 리스트 함께 해주신 우리 슈퍼개미스타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토겐스탁에서 짚어드렸던 시황이나 이 추천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100선 도달, 그리고 원화 광세,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과 브렉시트에 관련된 과정까지 말씀해 드렸는데요. 근데 동아 ST, SFA 반도체, FNF 같은 종목들은 소개 이후에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이 토겐스탁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기쁘게 해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저 역시 보람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자,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토겐스탁 검색하셔서 상담 게시판에 많은 문의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역시 힘내시고요.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